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2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초과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력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초과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력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께서는 반대에 나서서 강부 공무원 소개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채권 버스택시과장입니다. 이재엽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6,300만 원이 감소한 78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에게는 18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6천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9,900만 원이 감소한 517억 6,100만 원입니다. 이 페이지 일반에게와 특별에게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억 9,800만 원이 감소한 3,248억 5천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에게는 21억 9,800만 원이 감소한 2,730억 8,900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9,900만 원이 감소한 51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기타 회계 전출금 2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 택시과 소관, 유류비 증가에 따른 적자 노송 재정 지원 29억 원과 농촌형 교통 모델 보조사업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 평가 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유재원 8억 2,5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월 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에게는 11건에 255억 7,200만 원, 7페이지 특별에게는 6건에 61억 6,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하며 명시이월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7억 800만 원이 증액된 54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에게는 6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원입니다. 특별에게는 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9,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94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에게는 2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8,200만 원이며 특별에게는 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에게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0억 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3개 사업 10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택시과 예산은 적자노선 재정지원 700억 원, 시내버스 무료 완성 운임 보조금 117억 8천만 원, 저성버스 구입 보조 25억 7,600만 원. 이어서 16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4억 원, 택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예산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비로 23억 5천만 원, 부울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2개 사업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관련 4개 사업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평공원 하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3억 5천만 원과 벽지 개선명령 손실보상금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태화광역 버스 회차시설 이전 사업으로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광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55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41페이지 교통국 소관입니다. 검토 보고서 43페이지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적 예산액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26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적 예산액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2,730억 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정감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소한 441억 원이며 세출 예산도 기존 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소한 441억 원으로 부서별 세부 정감 내용은 47페이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8억 원이 늘어난 75억 원이며 세출 예산도 기존액보다 8억 원이 늘어난 75억 원으로 부서별 세부 정감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버스 택시가 소관 예산서관 629페이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에 필요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비 4,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와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서관 72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한
울산 도지철도 1호선 타당성 평가 용역비 2억 원에 대한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교통국 소관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142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원이 증가한 1,538억 원입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줄어든 319억 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으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페이지 광역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서관 1120페이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3억 5,200만 원의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버스 택지과 소관 예산서관 1129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택시 운송사업 발전 시행기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서관 1290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된 태화광역 2단계 교통세계 개선 사업비로 50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비 4,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우리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천이나 강설 등 특수 상황을 조성한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운수종사자분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육을 미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 평가 용역비 2억 원이 전에 감액된 사유입니다. 원래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이든 2호선이든 예타가 통과되면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예타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줄 알고 타당성 평가 용역비만 2억 원 상정해 놨는데 예타 결과가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업비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1호선과 2호선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각각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지금 예산 재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 예산 관련 질의 사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3억 5,2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11월 현재 우리 시에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인 부르미가 80대 운영되고 있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21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저희들이 갖춰야 될 법정 대수가 9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가 모자란데 내년에 이제 이 10대를 정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인데 국비는 10대분을 그대로 다 받았고 시비는 5대분만 편성을 해서 지금 3억
200만 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어서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력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중에 태화강력 2단계 교통체계 개선 사업비로 55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세부 사업 설명에 대한 요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태화강력 다음 달이 되면 개통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용 현황이라든가 지역 경제, 교통, 관광 쪽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걸 우리 울산연구원 쪽에다가 심층 분석토록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한 8,000명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근데 지금 거기에 시설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거기 집안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회차지를 지금 태화강역에 있는 회차지를 명촌 지역으로 또 이전하고 그 일대 지금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55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진입하는 거를 전부 일방 통행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앞에 진입 차선도 지금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환송 차선으로 하고 두 번째 차선을 택시, 그다음 마지막을 버스로 해가지고 하는 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서 역사까지 차선을 넘지 않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그걸 또 조성하는 사업, 그렇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서 그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금 55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국 소원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고, 특히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 특히 가장 일선에 고생하는 사무관들이 고생 많았고, 또 2022년도 3차 추경과 2022년도 지금 예산에 대해 심사를 좀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충실히 답변해야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오늘 김정은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 박수정 국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 노고에 수고하셨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추경 부분에서요, 페이지 627페이지 보면 예산서 627페이지고요. 요 설명자로 25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비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올해 사실 12월 11일 이렇게 노선 개편 시행에 따른 이렇게 아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연기가 되면서 여기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 저희 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이번에 계산청 의견 3억 5,200만 원을 삭감안을 올렸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반기쯤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에 따른 이용 편리하기 위해서 안내판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잡았는데,
이게 용역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상 내년에 집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올해 감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256페이지에 표지판 및 노선 안내도 정비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렇게 다 감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에 사실 이 항목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요. 그 내년에 사실상 명천 노선 개편이 내년 당초에 있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안 했겠죠. 그런데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이 시가지에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명천 회차지 거기에 한 110대 정도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내년 현재까지 공사가 원래 7월 20일 날 준공이 돼 있고 현재까지 또 공사를 해보니까 설계 변경 사유도 있고 해서 내년 하반기 초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환승센터의 공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버스 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내년 하반기에 될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환승 노선 환승센터가 예상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지금 7월 말인데 설계 변경 사유가 지나갔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아마 해도 아마 부족할 부분인데 제가 이제 뭐 당초 예산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 버스 정보 시스템 개선 41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BIS 쪽 시스템인데 제가 관련해서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요. 교체 대상이 지금 20억 총 올라왔는데 교체 대상이 2008년부터 2012년에 내구연한 6년 관련된 BIT 시스템을 교체할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교체할지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 놓으셨는지요?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데는 사실 그게 포함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형님. 예, 교통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 220대 정도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계속 뭐 한 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하다가 이번 의회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지금 100대는 신규 구입이 될 거고요. 120대는 이제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체는 의원님께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내구 연한이 6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뭐 10년, 12년 이렇게 넘어가는 장비들도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들 보고 장애 발생 빈도가 많았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교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확대하는 부분 100대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하루 탑승 계획을 기준으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까지는 보급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주시면은 하루 탑승객 한 15명 정도까지 탑승하는 곳까지 교외 쪽으로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 교체할 때 그런 사항들을 살펴가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6년인데 실제로 지금 사용한 건 2008년대 사용한 걸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장비도 몇 개 있습니다. 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 수명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뭐 그 이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그런 그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버스가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요.
노후 장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노후가 되면은 바로 이제 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오류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류 부분은 회차지에 가서 다시 한번 세팅을 리셋을 해주고 오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프로그램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서 기사분들이 이렇게 간섭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그 단말기 한번 의원님 계속 저희들 뭐 지적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단말 장비가 고가입니다. 대당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부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뭐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의 스마트시티과의 신규 사업을 당초 예산 그거를 좀 보면서 우리 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1.0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실버스 도시 버스 택시가 마실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실버스의 BI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 부분 제가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지금 말씀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이게 마실버스의 노선이 10개가 있는데 그 마실버스에 대해서는 BIS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 이게 버스가 도착하는지를 몰라서 수요 응답형의 BIS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 얘기를 하던데 교통과랑 협의가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부서하고 이제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버스 택시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밀하게 좀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이 좀 어차피 이게 이관을 또 이쪽에서 교통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새롭게 좀 BIS 시스템 사실 저희가 시스템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계속 쓰다 보니까 시간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스마트 시티과에서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모델이 절감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같이 코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 질의에 또 이어가도록. 네, 김정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순철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통국 직원들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통국에서는 또 민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또 민원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의 또 3회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장이 우리 714페이지 보면은 세입 예산에 보면은 시비 보조금 주차 분야 반환금이 10억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721페이지 보면은 내부 유보금에 대해서 8억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선 도시철도 구축 수립의 타당성 조사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그래서 723페이지 보면은 또 2억이 삭감되는 울산 도시전투 1호선 타당성 용역 예산 삭감 이 내용과 같은 건지 물론 국장님께서 그 전체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714페이지의 시비 반환금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 기획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과장님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금 주차금 반환은 이번에 예. 이제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요 정산 대상은 18년부터 예. 21년까지 우리 시에서 구군에 보조해줬던 그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저희들 반납받는 건데, 그래서 3년, 4년간이 10억이고, 예. 여기 이제 주로 남구 같으면은 그 사모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18년도에 35억을 교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예. 4억 5천을 받는 거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동부동의 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18년도에 했는데 18년도 했는데 우리 교부를 이제 21년도 해주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비를 먼저 쓰고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시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됐고요. 그 예산은 이제 나머지는 중구가 한 250 정도, 북구가 600, 울주군이 한 1,200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을 예. 잡으면 뭐 이거 세출을 어디로 세출 넘깁니까? 전체 세입에서 통괄적으로 세출로 세입을 이번 예. 추경에 세입을 잡았고요. 잡았어요. 이 세입을 잡고 세입 잡은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예. 내년으로 예.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뭐 설명할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예.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 예. 쪽을 나중에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순세계 잉여금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ing영보나 교통정책과 보면은 도시철도에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이 부분에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예산서 721페이지에 표시된 그 내부 유보금 8억 삭제는 예. 저희들이 이해 추경 때 예. 그때 이제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예.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때 의회 이제 예결위 심의 과정에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예,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이 내부 유보금 자체는 그냥 부기상 명시가 돼 있고 예. 실제 이제 예산이 전출되지는 않았는데 예. 예산 부기를 이제 정정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이제 삭감하는 걸로 표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723페이지에 저희들이 2억을 삭감하는 거는 예. 근데 2022년도 당초 예산에 앞에서 전문위원 그 검토 때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이제 도시철도 1호선이 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할 걸 예상을 해서 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실제 집행을 못하니까 그 추경에서 이제 삭감하는 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일괄 뭐 내년에 그 2023년도에 뭐 조사를 하시겠다 하던데 예. 그 2023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예. 이제 예타가 상반기 중에 통과할 거로 예상을 해서 1호선에 대해서는 10억, 예. 2호선에 대해서는 15억의 이제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 내년에 보면은 이거 뭐 삭감됐지만 내년 예산에서 이 준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택시 과장님 628페이지에 보면은 시내버스 중공영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뭐 7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은 우리 용역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 부분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5월달에 용역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계약을 하고 기존의 용역 착수 보고한 데 있어서 저희들이 두 차에 걸쳐 수정 착수 보고 그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중간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민수 8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접목을 시켜서 지금 기초자료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요번에 보면은 3회 추경 630페이지 보면은 운송 수입 적자 노석 재정 지원이 또 많이 나가잖아요. 많이 나고 또 2023년도 당초에서로 약 그 뭐 150억, 뭐 1,500억입니까? 이 정도 나가던데 나중에 또 당초에서한테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서 적자 운송 노선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시내버스 중공영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중공영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뭐 중요치 않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요 예산은 이제 낙찰 잔액으로서 이제 그래요. 절찬 낙찰 시장을 잔액에 대해서는 예, 제가 자료를 맞습니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공영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운송 재정 지원 적자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출이 많은 부분이고 뭐 그래서 중공영제가 실시되면 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지만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울산 시민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적합한지 어떤 부분이 또 이익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시라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 지원액이 1,200억 정도 들어가고 감안해 놓으면 내년에 또 100억에서 200억 또 증가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차량 회전율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또 친절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공영제 용역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앞으로 서비스는 좋아지고 원가를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노력을 또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밑에 보면은 버스 환승제 구축 사업에 이 환승제 삭감이 좀 이만큼 12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이거 왜 그래요? 628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이 부분은 그동안 환수센터를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3대7로 국비 3과 12.7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신청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장소가 네. 공업탄 그 당시에는 실정이 공업탄 노타리, 무고상거리, 신봉 노타리 세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가 들어오고 또 도시철도가 또 가시화되면서 도시철도의 영역이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무고상거리와 공업탄 노타리는 환수센터를 못하게 돼서 국비를 반납하게 될 정도까지 되다가 예. 사실 뭐 30%의 국비를 따서 반납하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외버스와 다니는 노선에 변경을 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업탄 노타리를 시청 앞으로 이제 받고 무고상거리는 그 주변에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고상거리 물량에 대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공업탄 부분에서는 시청 쪽으로 변경을 했고 무고상거리 부분은 시설 쪽을 정리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반납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이 부분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는 뭐 일부 반납을 하지 않고 변경에서 사업을 신청하시더라도 이 국비 예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실컷 받아놓고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본받아 다시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이런 부분들 아부책 우리 TS도 변경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데 농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에서 변경했는 것처럼 그 부분도 무고상거리도 무슨 고민을 해서 최대한 적게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사회 중에서 반납했으니까 끝났잖아요. 나는 이거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이미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한 예산을 부분에서 국부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보유를 하고 다시 순수 임금이라든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되면은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쓰고 수 있고 물량이 줄어들면은 반납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은 반납되지 않게끔 허가를 받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요새 수고하셨다고
예, 김성희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뒤에 뱃서가신 계장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태화강령 버스 회사 시설 이전입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108쪽에 있고 1290쪽입니다. 23년 예산 요구액이 17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면은 전체 공사비가 다 투입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내년에 완공을 보고 마지막 예산 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설명 자료에 보면 현 진도가 15% 정도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진도가 15% 정도 이렇게 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전에도 이제 국장님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 실제로 올해 3월달에 그동안 이제 모든 서류 작업을 하다가 올해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뭐 기초 토목에 대해서 물량 그 흙도 진흙도 치환을 했고 지금 옹벽 완료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초에 건물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초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공사비 전체 지금 추경에 요구한 금액 전체면 총 공사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당초 예산 이 다 지금 책정한 금액 다 아닙니까? 또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당초 예산의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이죠. 예. 그렇죠. 앞으로 네. 뭐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마지막에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1년도에 이 기 투자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때의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고 공정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이 이제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매듭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게 네. 2021년도에 현재의 위치가 이제 그 위치가 아니고 태화강역 앞에서 보면 왼쪽 끝에 국어 부분에 이제 하다가 실시성역 전에 그 면적이 그때는 한 50 주사 면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걸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또 하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었고 이번에 아마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권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완공을 꼭 노선 개편을 앞두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속도와 비례해서 공정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공정의 진행 속도에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현진도가 그러면 여기에 표기한 대로 15%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22년 10월에 부지 토공작 옹벽 기초공사를 이제 했는 걸로 그렇게 나와집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물도 올라갈 것이고 공정별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공정별 프로세스를 정권에 줬어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어떤 세부 공정들 내역들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알겠습니다. 예,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여기에는 문제되는 것이 교통량,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현대자동차 정문이고 또 명천으로 들어가는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 교통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 진출입에 영향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이 공사비 투입 다 해놓고 나중에 어느 건처럼 추경에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또 주십시오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부터 공정별로 진행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가 하고 교통 그 관련 영향은 태화강과 관련 연관해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굉장히 이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께서 그거는 따로 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량 그 앞에 4차선 예. 좌회전하는까지도 물량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예.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진출하는 데라든가 인근의 민원까지 생각을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희들은 이 설명 자료를 교통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인쇄를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은 설명 자료에 의거해서 공부를 하고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이제 자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5쪽에 한번 보십시오. 징수교부금 이렇게 해서 와 있는데 연도별 징수교부금 교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교통유불 부담금 과징금 30%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징수액이 4,500만 원인데 교부액이 2천만 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계획과장입니다.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 예산 조기 집행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예. 작년에 이제 21년 6월에 저희들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그 당시에는 한 53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징금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예측을 해서 교부를 한 2천만 원 정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다라고 이제 교부를 했고요. 해보니 21년 말에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됐지. 많이 교부된 이 예산은 다시 올 2월 달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받을 것 받고 뺄 것 빼고 해서 구분하고 다시 조정을 또 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조기 집행에서도 좀 제외를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0만 원 맞죠? 그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24쪽,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인데요. 23년 예산 요구액이 9억입니다. 보전금 4억 5천, 시비 4억 5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그 표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천만 원 11개소 해서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 개는 6억 6천입니다.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자의 착오인데 물론 이 부분 제가 다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 무인단속 장비는 이제 22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개소가 아니고 22개소 6,600이 맞고요. 6억 6천이 맞고요. 그 국비 부분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보증금이 우리 10이기 때문에 국비의 표기를 하고 싶으면 저희도 뭐 보증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1로 가서 쓰는 게 맞습니다. 요 지적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에 이 12 5억 원은 맞고 지금 현재 국비에 표기된 4억 5천 이거는 11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게 다 12사업이 됩니다. 초기에 혼선이 있죠, 이것도.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게 이제 국비가 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좀 담당 직원들이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전체 자료에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부하는 자료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금액에 대한 단가에 대한 통일 이런 부분들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세세한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요. 아니고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의문이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인쇄하는 부분들을 우리 전문 현실에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부터는 직접 이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검토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해서 잘못된 표현들이 없도록 그렇게 다음 제가 예, 백윤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그 과장님들 또 그 내년도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621페이지에 보면 그 세입 그 명세서에 보면 시내버스 그 정류소 유상 판매 수익금이라고 해서 당초에서는 안 잡혔던 그 1억 2,800만 원이 그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요게 이제 1년 당초 계약이 1년으로 된 게 아니고 2, 3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계약 시점이 올해 매년 하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매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발생하자마자 추경으로 세입을 잡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서는 그 예측을 못 했습니까? 당초 그 예산 편성할 때는? 요게 이제 사업 기간이 하반기라 되다 보니까 그래 했었는데 당초 예산 요게 이제 항상 추경에 매년 추경에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도 이제 이 추경에 잡게 된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다. 매년 추경에 이래 잡습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제가 그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추경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나왔던 내용을 좀 그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정책 기획과에 그 626페이지에 그 무인 교통 단속 그 장비 설치비가 그 당초 그 기정액 53억에서 32억 지출하고 21억이 이제 그 반납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그 올해에 원래 특별회계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전출금이 5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아까 시도비 반환금이라든지 그리고 순식의 잉여금 이 부분이 이제 증가하면서
전출금을 줄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은 줄이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 택시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운송 수익 적자 노선 이제 재정 지원이 1,560억이 이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1,203억에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제 재정 적자 보전 부분을 대출을 내가 썼던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1,560억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357억 원이 관연도 이제 저희들이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은 1,203억이 되겠습니다. 예, 1,203억에서 이제 357억이 이제 2020년, 2021년 재정적자 보전 부분을 대출을 했다가 갚는다고 357억이 초과된 내용입니까? 1,203억 안에는 357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제외됐고 그게 미리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2회 추경에 민선 하기 시작하자마자 확보를 해서 이미 상환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 정책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공항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한 건에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공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 나왔는 내용 보셨습니까? 예, 경상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문제는 이제 항공 회사들이 발을 빼려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정편을 감축을 한다는 내용이죠. 지금 울산공항에 취항한 항공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부산에어, 그다음 하이에어 4개사가 있는데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10월 3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는 일단 국제선전 정편이라든지 기타 좀 경영 이유로 인해서 감편을 하다가 내년 3월 25일 다시 재취항을 하는 걸 약속을 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경상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실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공사란 게 이렇게 물론 사적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 이익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항공도 교통이거든요. 교통은 또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이렇게 감평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지원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항공사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발을 빼면서 하면은 우리가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렇게 울산공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튼 이제 그런 소형 항공사들이 또 이제 물론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항공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또 이제 울산공항이 계속 그 산업 수도로서 또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더 유지가 돼야 되거든, 그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뭐 활주로가 이제 좀 짧은 부분도 그 문제점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 그 2.2km밖에 안 되는데 2.5km 정도는 충분히 빠져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계속 안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영무용령을 통해 가지고 해결 과제들을 좀 도출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실제 교통부에는 전체 울산시에 정말 시민들이 편익 증기를 위해서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이고, 특히 버스 트래픽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일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지켜가면서 참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텐데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우리 교통부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 또 국이고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버스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특히 진흥형 교통체계에는 어차피 ITS의 산하의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는 교통체계 또 진흥형 교통체계지만 그 속에 이제 버스 정보 시스템이 BIS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는데, 아까 울산의 전체 BIS 시스템이 지금 설치된 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한 1,451대, 이래서 한 46%, 47% 정도 전체 정류장에, 전체 정류장이 한 3,100여 개 되는데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아직 조금 설치 못 됐는데 이번에 되면은 절반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원들이 예산 확보 많이 하라고 하고 또 지원해 준 이유가 지금 현재 내구 연한 떠나서 이번에도 2024년도에도 기존 교환 보수하고 이것보다도 신규 설치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신규 설치가 오히려 양이 적어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그리 많은데 그리고 신규 설치는 오히려 적고 교체가 더 많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내구 연한이 6년인데 저희들 6년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실사용할 수 있는 염량을 따지기 때문에 10년, 12년 된 장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치는 그렇게 100대, 120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고장이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계속 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교체가 아닌 추가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수할 수 있는 보수해서 연장을 하고, 지금 시민들은 아까 20명 하루 일일 이용 20명인데 15명을 낮췄더라도 지금 현재 그분들은 혜택 자체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있어가지고 내구연 지나다가 교체를 하지만 이분들 자체가 누리질 못합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네, 위원장님. 예.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줘야 됩니다. 예. 그 지역에 그런 식으로 마차가 정책을 해가고, 그다음 내구연은 정말로 오래돼가 수리비가 많이
단단히 이런 문제점 이용의 민원이 많으면 교체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우선 신규 설치적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뭐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공영 버스 이제 차고지 쭉 하고 있는데 네 군데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운영돼 우리 버스 택시가 예,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잘 북구 농서 지역이 차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북구에 옛날에는 그나마 확장 안 됐을 때는 그 지역이 맞았는데 창평동 있었는데 지금은 중심입니다. 중심이다 보니까 차고지하고 버스 노선 조정할 때도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북구 경계 지역으로 옮겨가야 안 되느냐 그 민원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봤는지. 예, 그 당시에 이제 마땅한 차고지는 보통 이제 투입 원가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뭐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최적기로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창평동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노선을 운영을 해보니까 차고지는 사실상 가장 관내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노선 개편의 기술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면은 좀 안쪽에 들어와더라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약간 외곽지로 옮기는 것도 저희들도 뭐 그런 게 기회가 있다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앞서 선배 부서의 과장님들이 했게 왔겠지만은 버스의 공영 차고는 그야말로 외곽 지역에 가야 됩니다. 외곽 지역에 가야 되고 그거 떠나서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역시도 이전에 가야 되고 남부 지역, 울주군 지역에도 일부하고 좀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지만은 그러나 당장 급한 거는 버스 시내버스 차고지는 북구 지역에는 실제 그 부분은 원래 알고 계시면 약수 지역에 밴드레이 따라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 설득해서 가야 될 거는 설득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적인 전반적인 우리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버스 운송조합 운송 종사자들에게 특히 마셀버스와 노선버스 그리고 거기에 제복하고 와이서스하고 넥타를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전체 뭐 종사자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하면 좋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이 착용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착용하고 하는지 한 검토해 봤습니까? 그 실제 착용하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일제 점검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종합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 회사에마다 이제 지원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분을 파악해서 아침에 출근한다니 보면은 그 회사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평가해서 저조하면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이 참 아침에도 탑승하면 깔끔한 제복으로 입고 서로가 좋은 입장인데 지원해 주는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예산에 지원한 만큼 그분들이 착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착용 잘하면은 더 증액하면 좋습니다.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이제 계절적인 그것도 있지만은 최대한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계절의 옷을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5만 원 같으면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넥타이 하나 메고 하는데 와서 사세요. 돈 3만 원도 안 듭니다. 저는. 이해하죠? 그렇게 잘 지원해서 지원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하나만 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그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그 지갑 없는 주차장이라서 그 주차장 하이패스 앱을 개발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실용 단계 있나요? 어떻게 시범 단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25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곧 이제 실적용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개발업체하고 연계하면서 지금 최종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고 그러려면 좀 홍보 활동하는 그런 비용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 문제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희 뭐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청 직원분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민간의 어떤 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중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좀 지원금을 주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차후에라도 하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홍보 비용을 조금 들어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의 추가 예산을 좀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예. 1273페이지 보면은 교통사고 자정곳 개선 사업 2단계 전환 사업이 1억 6천만 원 정액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통사고 자정곳과 관련된 사업은 이 사업이 이제 87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87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총리실에서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제 매 5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차 사업으로 이제 그 22년부터 26년까지가 대상이 되고요. 여기는 의원님 이제 그 동일 지점에 인명 피해가 5곳 이상 났다든지 이런 곳이 이제 주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23년에는 6개소 1개 구간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될 테고요. 요거는 지금 예산은 보증금하고 시비 50대 50해서 표시는 우리 12로 될 겁니다만은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 그 작년에도 8개소를 했고 해마다 21년도에는 14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이제 기관들이 협업을 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효과적인 사업 대상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금 당초 예산은 10억이 편성됐고 작년에 당초 예산은 8억 4천인데 이게 이제 추경하고 가면서 22년도에는 16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경하고 같이 이렇게 좀 맞추면은 아직까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원래 6개소잖아요. 내년 2023년도. 예,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 부분은 뭐 교통사고가 안 나서야 되지만은 교통사고가 난 곳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의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늘려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교차로 개선 사업에 보면은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 사업에 또 이런 정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요거는 그 사고 자전 곳하고 개념은 좀 비슷한데요. 예. 여기는 이제 교차로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교차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개선함으로써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 이제 그게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사실 작년에도 이제 추경에 또 당초 예산은 5억이었는데 추경에 이제 1억을 더 해서 작년에도 6억 가지고 최종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다행히 당초 예산에 6억이 편성돼서 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작년 이전 해에 비해서는 개수가 많이 좀 줄은 상태라서 의원님들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해서 사업 범위를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본 의원이 그 시정 그 서면 질의를 했죠. 문현 상거리에 대해서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뭐 교차로라든가 사고 줄이는 사업이라든가 일환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거기가 이제 문현 1, 문현 2 교차로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제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서는 거기는 토지 수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용을 해서 도로 선행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도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도로과 쪽에서도 건설 도로과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한번 용역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협의가 됐었고요. 교통기획과하고 뭐 건설 주택국의 도로과하고는 뭐 연관이 되는 건 없습니까? 서로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 없습니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지원을 할 거고요. 예. 나중에 또 뭐 교통량 뭐 평가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 평이나 있으니까 저희들 또 우리 교통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버스 택시 과장님 112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에 공공택시하고 공공버스가 있잖아요. 보면 자료에 보니까 택시는 14개 마을이 되어 있고 버스는 10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농림부의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벽지 노선에 들어가는 버스를 뭐 거기에 35인승, 46인승 버스를 들어가다가 국비 보조 사업에 채택이 돼서 25인승 이렇게 이제 작은 버스로 이제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돼서 그동안 소외된 울주군 지역의 주민들이 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공공 택시라든가 공공 마을 버스 이거는 우리 전액 시비로서 뭐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해도 무상으로 다 되는 노선이고 택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가는 이제 원가 대비 수익률은 10%도 안 나지만 이거는 이용객들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1회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운송 원가는 저희들 시나 군하고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물론 국비는 50대 50으로 하신다는데
이게 공공택시라든가 공공마을버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택시 이용 그 농촌 지역에서 많이 또 신청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청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또 과에서 현장에 답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할 것이고 이래 뭐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한 개 마을, 두 개 마을보다 마을 전체에 100가구가 있을 끼고 50가구, 10가구 뭐 한두 개 마을 가구도 있을 지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신청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뭐 접수를 받더라도 물론 예산이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편익기 위해서 제공된다 하지만은 좀 더 검토 사항에서 적극적인 검토보다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보름 전에 농림부에서 현지 감사 겸 컨설팅을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결과가 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택시는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뭐 버스나 택시나 수요 응답 행위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확장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버스와 택시를 현행대로 유지해라 내지는 축소해라 뭐 국비 확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만은 우리 또 시비도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시면서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1128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에 대해서 이 보니까 장애인이 우리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게끔 계단이 없애고 계단을 없애고 평판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래 버스던데 이 부분이 보면은 예산이 좀 많이 전개됐네요. 국시비가 또 우리 같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앞서 또 우리 택시 부분에서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장애인 콜택시 구름이 하는 그런 구입비하고 일맥상통하는 택시하고 버스하고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것이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때는 장애인 부르미 택시도 없었 상태고 이용 불평 사회 이동 약자들이 전부 다 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연령층이 50대, 60대, 70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일반 저상버스는 일반보다 계단이 2개 작습니다. 50cm가 작습니다. 그 계단 한 개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체 국민들의 고령화에 됨에 따라서 전 버스가 다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올해 10대에서 대폭 확대해서 36대를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가 예, 백인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8쪽에 보면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광역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은 10억을 요구하셨고 2호선은 15억을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그 1호선하고 2호선이 아니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호선은 예전에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해서 예. 기본 설계까지 마치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좀 금액을 좀 낮췄고 예. 2호선은 새롭게 이제 얼마나 노선을 그럴까? 설계하다 보니까 예.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2022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은
1호선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CS 기재부 2022년 10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들이 그 8월 달에 도시철도 1호선 타당성 제조사 1차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차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거 나와서 예. 저희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노선 저희들이 차량 기지 같은 경우를 예전에 이제 무구 상거리 쪽에 있던 거를 태화강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그다음 차량 그 시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초 이제 혼잡 시간대에 5분으로 했던 거를 10분으로 좀 늘려서 차량 구입 자체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그 KDI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작물 이설비 기준을 대전시에 이제 그 기준을 잡았던 거를 저희 시 걸로 이제 다시 변경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요구를 좀 한 거였습니다. 비식값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식값과 관련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1, 2호선 예타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제 과정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호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 KDI에 가서 저희들이 새롭게 뭔가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가 자료가 발견되면 KDI에 가서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통과가 퍼펙트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가 있고 제반적인 노력을 수반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은 그 이후에 것을 상정해서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광역 철도와 관련 트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는 마감하겠습니다. 항공, 택시, 버스 전체적으로 적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트램도 이와 관련돼서 그러한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적자 지원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실 저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이런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현재의 적자 지원을 하는 어떤 교통수단으로부터 대체 수단으로서의 어떤 트램이 착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어떤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냥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와 닿을 수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트램조차도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 날 우리가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연구와 이런 용역들은 필요하다면 금액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또 새로운 방향의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요구들 또 노선들 또 경제성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뭐 예타만 통과해서 되는 것이냐 이 대답에 대해서는 참 정말 의문이 좀 남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제 원가 대비해서 그 비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 도시철도 도입하면서 왜 트램을 도입했냐면 지하철이나 이렇게 경전철을 도입하면 그 실제 그 적자를 그 저희들이 재정 보존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트램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도 이제 그 예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용역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그런 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적자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단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램과 관련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백현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홍윤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정시설하고 그 밑으로 이제 4가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4개 사업에 3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시설들이 뭐 어떤 시설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무인 단속 카메라, 예. 그리고 주차 단속 카메라, 그리고 방호 울타리라고 해서 길 양옆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주는 방호 울타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닥 표지, 예. 그리고 위에 표지판, 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제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부에서 또 시에서 이제 시책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걸 이제 이면 도로의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주차 관련해서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다 보니 이제 미처 이제 주민들이 거기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이 이제 보호구역까지 이제 해서 이제 시설들을 막 페인트 칠하고 주차 아예 못 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정책 자체를 완화시킨다기보다는 또 이제 주민들 주차 불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제를 좀 선택을 해 주시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연구 좀 해 주시고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의원님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의원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구시가지 쪽에 특히 동구 쪽 그게 많은데요. 그런 쪽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뾰족한 묘수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주변의 공영 주차장 활용, 조성 또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도 동부경찰서에서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과의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24페이지에 보면은 이용 불편 지역 지원해가지고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구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구는 세평마을입니다. 예? 세평마을. 아, 세평마을에 예, 알겠습니다. 세평마을에 거기에 버스가 몇 번 들어가죠? 동구우수 33번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지는 건 아직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번에 한번 가보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김에 좀 안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에 가서 회차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 자료
70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보면 그 해외 견학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 견학 부분하고 또 이제 잠시만요. 시내버스 그 모범 승무원 해외 견학비가 5천만 원 잡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 모범 운수 그 종사자 해외 연수비가 4천만 원 이래 그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저는 그 궁금한 게 과연 이제 이 사람들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그 선발 방법에 대해서 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과거 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버스인 경우에 4년 동안 가지 못하고 우수 승객으로 평가된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단체나 또 이제 그쪽에만 맡겨 놓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그 협회에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정말 그 모범적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래 보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제대로 선발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사람들은 이제 혜택을 받는 거고 못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이래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가 이제 버스 운송 원가가 2,200억 중에서 인건비가 70%인 1,600억을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1,600억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 요금, 버스 회사에서 인건비 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 평가를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치밀하게 해서 그 회사들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해서 연중으로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1,600억의 정책이 들어간 부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협조를 잘하고 아주 성실하게 승무원, 승객을 운송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도 선발 절차도 아주 엄격하게 해서 누구나 다 봤을 때 그런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숫자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서비스 평가는 이제 매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하는데 그 하면서 이제 개별 버스 한 대 한 대마다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또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제대로 그 점수도 제대로 나오고 또 친절한 그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 여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김정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할게요. 국장님한테 좀 질문 드리겠는데 최근에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그게 지금 사실 무산이 롯데 측에서 뭐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다약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통보 최종안을 갖고 통보 온 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쪽에서 네, 그 한번 그래서 8월쯤인가 그 의원실에서 지역구 의원실에서 그 롯데 측하고 한번 그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 두세 달 그게 아마 10월 말경이었을 것 같아요. 시점이 그쯤 되면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좀 보고도 하고 해서 안을 좀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하겠다고 해서 그때 10월 말쯤 돼서 한번 내려왔고
때 이야기가 여러 가지 또 회사 사정, 지금 그 건설 경기, 그 다음에 이런 또 경제적 뭐 이런 금융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 그 부동산 시장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걱정하고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12월 초에 그러고 나서 한상대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뭐 시장님하고 이렇게 또 롯데 측하고 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초쯤에 그 또 지금 또 다른 분이 그 롯데 무슨 개발 그 대표이사로 되 계신 분이 한번 또 면담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좀 협의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뉴스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롯데 측에서 지금 당장은 뭐 사업이 추진하기 힘들다라고 나왔고, 시에서는 이제 주상복합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결론은 좀 부정적으로, 지금 경기가 워낙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그 버스 지금 원양의 버스 정류장이라 그래야 되나, 임시 정류장, 사실 그런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광역교통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만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참 교통기획과 과장님 늘 뭐 현장 쫓아다녀 하는데, 특히 뭐 요즘 또 부각되는 스쿨존에서 얘들이 뭐 많이 사고 일어나는데 그나마 많이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도 보면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억,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8억에 21억밖에 편성 안 돼서 제 본인을 봐서는 적거든요. 이 부분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이 332개나 있는데 원래 이제 45개소를 확장하는데, 지금 요즘 스마트 교통체계 사거리 체계라고 하고 있고 횡단보도 하고 있는데 LED 바닥 신호등부터 여러 가지 뭡니까 또 대각선 횡단보도와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이제 뭐 또 우리 국만 또 욕심을 내야 될 건 아니고, 예, 그 전체적인 예산 부서의 그 사항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는 요만큼 편성이 됐는데, 항상 보면은 저희들 또 재원이 따라서 추경을 하니까 추경 때 사업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거리는 무조건 횡단보도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리고 또 고원식 횡단보도를 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원식 횡단보도만 들어가도 사고율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거든요. 감시 카메라 안 달아도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자동차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아쉬운 게 내 집 앞에 주차장 걷기 운동, 지금 시예산하고 구군에 받아서 내려주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봤을 때 정말 한 면당 210만 원 정도 책정이 내려가는데, 공영 주차하는데 한 면당 6천만 원에서 뭐 1억 가까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절약 효과도 있으면서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왜 증액도 되지 않고 항상 그대로 내려갑니까? 구군의 사업이 요청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그 추경에 저희들 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면 되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우리 12하고 구군하고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을 하는데, 또 구군에도 또 사업 진행하는데 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춰가면서 당초 예산은 상반기에 또 집행을 하고, 또 추경 때 또 확보해서 하반기에 또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 집 앞 주차장 걷기 사업도 마찬가지, 사유지 개방 주차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를 방치하니 이 부분에 예산 투입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은
정말 상당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을 발굴해서 좀 구군에다가 요청해서 많이 발굴을 하면은 공유주차장을 우리 예산을 6천만 원 1억씩 들어 안 들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로가는 여기는 없지만 도로를 확장해내면 뭐 4차선, 6차선 확장하면 뭐합니까? 결국 주변에 불법 주차가 난무하고 되거든요. 그렇게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노선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탑재했단 말입니다. 제가 6대 입대부도 했는데 이 부분에 증액되는 게 없어요. 보니까 지금 노선버스에 앞으로 많이 좀 해야 된다는 거. 전 노선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대에 우선 앞차가 한 대 단속하면은 뒤차가 단속해서 거기서 되면은 하는데 뒷차까지 단속되면은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마을버스까지 저는 이 주장하는 게 마을버스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부분은 왜 뭐 마을버스는 너무 강하게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를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속해 주시고 또 노선버스에 정말 전체 확장해서 노선버스에 다 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또 이제 공共주차장 확장 많이 하는데 주변에 불법 주차는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운수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특별력의 예산에 대하여 모두 심도 있는 심사와 교수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